60세 이후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아무 증상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10명 중 9명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프지 않습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듣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입원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두면 투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매일 반복하던 그 습관들이 신장을 조금씩 아주 조용히 망가뜨려 왔다는 사실을요. 더 무서운 건 그 습관 대부분이 건강에 좋다고 믿어온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90%가 놓치는 신장 기능 저하의 가장 이른 신호 병원비와 입원을 부르는 신장 파괴 습관 TOP5 그리고 지금 멈추면 수년 뒤에 투석과 비용을 피할 수 있는 기준까지 끝까지 보시면 왜 아무도 이걸 미리 말해주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 결과지를 이렇게 봅니다. 정상입니다. 그 한 줄을 보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그 한 줄 뒤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저하는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아주 천천히 숫자에 거의 드러나지 않게 진행됩니다. 검진에서 흔히 보는 수치, 크레아티닌이나 사구체역 과율, 이 수치들은 상당 부분이 이미 망가진 뒤에야 뚜렷하게 변합니다. 이게 바로 정상이라는 말의 함정입니다. 신장은 전체 기능의 절반 이상이 떨어져도 여전히 일합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생활을 가능하게 유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신장은 예비 능력을 하나씩 소진합니다. 마치 비상금을 조금씩 꺼내 쓰는 것처럼요. 처음엔 티가 안 납니다. 하지만 비상금이 바닥나는 순간 상황은 급격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신장은 회복보다 버티는 데 능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손상이 누적됩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변화는 너무 사소해서 대부분 놓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 하지만 이게 신장이 보내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통증 대신 전신 컨디션으로 말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신호가 노화와 섞여 보이기 때문에 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소변만 정상이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색이 괜찮고 양도 비슷하고 불편함이 없으면 신장도 괜찮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의 신장, 저하는 소변 변화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소변 외의 신호가 먼저 옵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다리가 전보다 쉽게 붓거나 아침에 얼굴이 잘 가시지 않는 느낌, 이런 변화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계속 논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 신호를 어디까지 경고로 볼 것인가? 일부는 노화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일부는 명백한 신장 스트레스라고 봅니다. 임상에서는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겹쳐 있을 때 더 빨리 악화된다는 점입니다. 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 위에 잘못된 습관이 더해지면 신장은 훨씬 빠르게 한계를 향해 갑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기엔 너무 이르고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기엔 아직 늦지 않은 시기. 이 구간에서의 선택이 몇 년 뒤를 완전히 바꿉니다. 입원과 약물 치료로 가느냐, 아니면 습관 조정으로 버텨낼 수 있느냐의 갈림길입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최근 필리의 2년 사이 몸이 예전과 다르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딱 아프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버거워진 느낌. 그 감각은 당신의 착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99%가 놓치는 가장 흔한 첫 번째 신호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너무 흔해서 그래서 더 위험한 신호입니다. 99%가 놓치는 가장 흔한 첫 번째 신호는 의외로 피로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조금만 움직여도 지치네. 이런 말.
주변에서 자주 듣거나 스스로에게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운동을 안 해서 그래.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하지만 신장 입장에서 보면 이 피로는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신장은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장기입니다. 이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혈액 속 환경이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눈에 띄게 아프지는 않지만 몸 전체가 예전만큼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유 없는 피로입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도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시 쉬고 싶어집니다. 낮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 하나. 이 피로는 쉬어도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근육 피로라면 휴식이나 수면으로 회복됩니다. 하지만 신장 피로는 잠을 자도 바닥이 계속 젖어 있는 느낌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임상에서 보면 이 단계의 환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일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반나절도 힘들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면 아직 정상 범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대부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신장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피로가 나타났다는 건 이미 예비 능력을 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놓치는 신호가 있습니다. 집중력 저하입니다. 책을 읽어도 내용이 잘 안 들어오고 대화를 하다가 말이 끊기는 느낌이 듭니다. 작은 실수가 늘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기억력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피로해지면 혈액 속 환경 변화로 인해 뇌도 영향을 받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점점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장 기능 저하와 인지 피로는 생각보다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최근 들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그 말은 몸이 보내는 가장 솔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피로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신호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피로 위에 신장을 망치는 습관이 겹쳐질 때입니다. 그 순간부터 속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피로와 함께 자주 동반되는 소변의 아주 작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은 너무 사소해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변화입니다. 두 번째로, 퍼센트가 놓치는 신호는 소변의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괜찮다. 소변 볼 때 불편만 없으면 문제 없다. 하지만 신장은 통증으로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소변의 질감과 습관으로 먼저 말합니다. 문제는 이 변화들이 너무 사소해서 대부분 그냥 지나친다는 점입니다. 가장 흔한 변화는 거품입니다. 소변을 보고 나서 거품이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건 정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오래 남거나 전보다 더 잔잔하고 많아졌다면 신장은 이미 여과의 부담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색의 미묘한 차이입니다. 완전히 붉거나 검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해졌거나 탁해 보이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 변화는 물을 덜 마셔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복된다면 신장은 수분과 노폐물 조절에 조금씩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변 패턴의 변화입니다. 양이 갑자기 줄거나 예전보다 자주 가고 싶은 느낌이 생기거나 밤에 한 번 더 깨게 되는 변화. 하나하나는 대수롭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두세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 하나. 초기 신장 기능 저하는 소변 검사에서도 놓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검사에서 큰 이상이 없다고 나와도 생활 속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검사 결과보다 환자가 느끼는 변화의 방향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검사가 우선이다. 증상이 더 중요하다. 현실은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검사만 보고 생활 신호를 무시합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최근 몇 달 사이 소변 습관이 조금이라도 달라진 적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그건 기억해둘 가치가 있습니다. 신장은 작은 변화를 오래 기억하는 장기입니다. 그 변화를 계속 무시하면 나중에는 더 큰 방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신장을 망치는 습관입니다. 신호가 시작된 상태에서 잘못된 습관이 더해지면 속도는 급격히 빨라집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신장을 망치는 습관, 터피5 중 가장 흔하고 가장 억울하게 오해받는 첫 번째 습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은 이건 괜찮을 거야 라고 믿고 있는 행동입니다. 신장을 망치는 습관, 터피5 중 첫 번째는 대부분의 분들이 절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바로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에 좋다는 믿음입니다. 물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믿음이 신장을 살리기도 망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장에 좋다길래 하루 종일 물을 챙겨 마셨어요. 목이 안 말라도 억지로 마셨어요. 문제는 신장은 많이보다 조절에 훨씬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 신장은 들어오는 물을 빠르게 걸러내고 균형을 맞춥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조절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물을 계속 밀어 넣으면 신장은 쉴 틈이 없어집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신호가 바로 밤에 자주 깨는 현상, 다리 부종, 아침 얼굴 붓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걸 물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라고 가볍게 넘깁니다. 사실은 반대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이미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의견이 갈립니다. 충분한 수분은 필수다라는 의견과 노년에는 과한 수분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임상에서의 공통된 결론은 이렇습니다. 갈증 없는 수분 섭취는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까지 물을 계속 마시는 습관은 야간뇨와 신장 피로를 동시에 키웁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물을 마실 때 정말 목이 말라서 마시나요? 아니면 좋다니까 마시나요? 이 차이는 수년 뒤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습관이 무서운 이유는 다른 나쁜 습관들과 겹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서 염분도 줄이지 않고 잠들기 전에도 계속 섭취한다면 신장은 하루 24시간 쉬지 못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첫 번째 습관보다 더 빠르게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두 번째 습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건강을 위해 참는 행동으로 가장 많이 오해받는 습관입니다. 신장을 망치는 습관. 터피5 중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의지와 건강 관리의 상징처럼 여기는 행동입니다. 바로 소금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습관입니다.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일수록 이 습관을 더 철저히 지킵니다. 국은 거의 안 먹고, 간은 최대한 빼고, 맛이 없어도 참습니다. 문제는 이 극단적인 제한이 노년의 신장에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금, 정확히 말하면 나트륨은 신장이 조절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너무 적어도 신장은 혼란에 빠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압 조절과 체액 균형이 예전처럼 자동으로 맞춰지지 않습니다. 이때 나트륨이 지나치게 부족하면 몸은 오히려 수분을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지럼, 기력 저하, 그리고 야간뇨와 부종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을 줄였는데 왜 더 붓지? 라고 묻습니다. 이건 모순이 아니라 조절 실패의 신호입니다.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계속 논의됩니다. 저염은 어디까지가 안전한가? 최근에는 무조건적인 저염보다 적정 염분 유지까지가 노년 신장에는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임상에서 보면 염분을 거의 끊다시피 한 분들 중 피로와 야간뇨가 오히려 심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때 소금을 더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몸의 신호를 무시한 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음식이 너무 싱거워서 먹고 나면 더 기운이 빠지지는 않나요? 그 느낌은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균형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습관이 첫 번째 습관과 겹치면 신장은 더 빠르게 지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서 염분은 거의 섭취하지 않는 상태, 신장에게는 가장 어려운 환경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보다 더 교묘하게 신장을 망치는 세 번째 습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이게 신장과 연결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반복하는 행동입니다. 신장을 망치는 습관, 터피 5 중 세 번째는 대부분의 분들이 신장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행동입니다. 바로 진통제를 자주, 습관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허리가 아플 때, 무릎이 시릴 때, 머리가 무거울 때,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진통제 한 알이 일상이 됩니다. 병원 약도 아닌데 괜찮겠지. 하루 한 알 정도는 문제 없겠지. 이 생각이 신장을 가장 빨리 지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통제,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통증을 줄여주는 대신 신장의 혈류를 줄이는 작용을 합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은 이 영향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신장은 다릅니다. 이미 여과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혈류까지 줄어들면 신장은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눈에 띄는 증상 없이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임상에서 보면 신장 수치가 급격히 나빠진 분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플 때마다 진통제를 먹었어요. 병원 가기 귀찮아서 약국에서 샀어요. 더 무서운 점은 진통제는 통증을 가려서 신호를 더 늦춘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를 약으로 눌러버리면 문제는 더 깊어집니다.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분명합니다. 노년에는 진통제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필요할 때 한 번 쓰는 것과 습관처럼 반복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최근 한 달 동안 진통제를 몇 번 드셨나요? 정확히 떠올리기 어렵다면 이미 빈도가 꽤 높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습관은 앞서 말한 과한 수분 섭취, 극단적 저염과 겹치면 신장을 더욱 빠르게 몰아붙입니다. 통증은 줄었는데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밤에 자주 깨고 피로는 깊어집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보다 더 은근하게 신장을 망치는 네 번째 습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워온 행동입니다. 신장을 망치는 습관, 타피 5 중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의지력의 문제라고 착각하는 행동입니다. 바로 소변을 자주 참는 습관입니다. 외출 중이라서, 일하다가 귀찮아서, 잠깐만 더 버티자고 생각해서 화장실 신호를 무시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조금 참는 게 뭐가 문제야. 하지만 신장과 방광은 이 조금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소변을 참는 동안 방광 안의 압력은 계속 올라갑니다. 이 압력은 단순히 방광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요관을 따라 신장 쪽으로 전달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신장은 배출을 방해받는 상태에서 계속 여과를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출구가 막힌 상태에서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압력 변화에 대한 신장의 대응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견디던 자극이 그대로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상에서 보면 야간요가 심한 분들 중 낮에 소변을 자주 참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낮에 참은 소변이 밤에 몰려 나오면서 야간요를 더 심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소변을 자주 참는 습관은 방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장 기능 저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분명합니다. 배출은 참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이다. 신호가 왔을 때 너무 오래 미루지 않는 것. 이게 신장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화장실이 떠올라도 조금만 더라고 자주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그 행동이 하루에 몇 번씩 반복된다면 신장은 매번 작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네 번째 습관은
앞서 말한 습관들과 겹칠수록 위험해집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서 염분은 거의 섭취하지 않고 진통제를 자주 쓰면서 소변까지 참는다면 신장은 사방에서 압박을 받는 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다섯 번째 습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습관은 건강을 위해 하는 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신장을 가장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신장을 망치는 습관 탑5 중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가장 교묘하고 그래서 가장 늦게 깨닫는 습관입니다. 바로 운동이나 활동 후 회복 신호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은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조금 피곤해도 버텨야죠. 맞습니다. 운동과 활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회복까지가 운동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몸이 보내는 회복 신호를 의지로 눌러버릴 때 시작됩니다. 운동 후에도 피로가 오래가고 소변색이 평소보다 진해지고 다리에 묵직한 느낌이 남는데도 이 정도는 괜찮다며 다음날 또 같은 강도의 활동을 반복합니다. 이 상태에서 신장은 아주 큰 부담을 받습니다. 활동량이 늘면 노폐물 생성도 늘어납니다. 이 노폐물을 처리하는 역할이 바로 신장입니다. 회복 없이 반복되면 신장은 계속 과부하 상태에 놓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근육은 쉬면 회복되지만 신장은 버티며 손상됩니다. 피로가 쌓여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더 늦게 알아차립니다.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자주 강조됩니다. 노년에는 운동 강도보다 회복 시간을 먼저 보라. 임상에서 보면 무리한 활동을 지속한 분들 중 신장 수치가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린 날에도 충분한 회복 없이 다음 활동을 이어가면 탈수와 미세 손상이 겹쳐 신장은 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운동하거나 많이 움직인 다음 날 몸이 아직 무거운데도 억지로 또 움직이고 있지는 않나요? 그 행동은 의지가 아니라 신장을 시험하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습관은 앞서 말한 네 가지와 겹칠수록 가장 위험해집니다. 물을 억지로 많이 마시고 염분은 극단적으로 줄이고 진통제로 통증을 누르고 소변을 참으면서 회복 없이 활동까지 반복한다면 신장은 탈출구가 없는 상태에 놓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을까? 다음 섹션에서는 이 다섯 가지 습관이 특히 더 위험해지는 사람들, 즉 악화 속도가 빠른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알면 지금 당장 무엇을 먼저 바꿔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이 다섯 가지 습관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속도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더 빨리 악화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혈압이 있는 분들입니다. 혈압과 신장은 서로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관계입니다. 혈압이 조금만 흔들려도 신장은 바로 부담을 받습니다. 이 상태에서 물을 억지로 많이 마시고 염분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야간요가 반복되면 악화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두 번째는 당뇨가 있거나 혈당 변동이 큰 분들입니다. 혈당이 오르내릴 때마다 신장의 미세 혈관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기에 진통제 사용이나 무리한 활동이 더해지면 신장은 회복할 틈을 잃습니다. 세 번째는 밤에 자주 깨는 분들입니다. 야간요든 수면 장애든 밤이 쪼개지면 신장은 회복 시간을 잃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낮의 작은 자극도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미 경계 수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분들입니다. 정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신장의 여유가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같은 습관도 훨씬 큰 결과를 만듭니다.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이 점은 분명합니다. 경계 수치부터는 습관 관리가 치료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버티는 분들입니다. 피곤해도 참고 아파도 약으로 누르고 병원은 미루고 생활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런 분들은 신장이 보내는 신호를 가장 늦게 알아차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조건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게 하나라도 있었나요? 있다면
겁을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개입하기 좋은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남은 건 두 가지입니다. 모든 걸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말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손댈 것. 다음 섹션에서는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우선순위 기준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만 기억해도 신장은 지금보다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장을 지키는 데 필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우선순위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가장 먼저 손대야 할 기준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밤을 먼저 지키는 것입니다. 야간요, 잦은 각성, 늦은 시간의 섭취. 이 세 가지만 줄여도 신장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회복 시간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신장은 낮의 실수보다 밤의 회복을 더 중요하게 기억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반복되는 습관 하나를 끊는 것입니다. 5가지를 한꺼번에 바꾸려 하면 아무것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물을 억지로 많이 마시는 습관, 진통제를 습관처럼 먹는 행동, 소변을 자주 참는 선택, 이 중 가장 익숙한 하나만 멈추세요. 임상에서 보면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부종과 피로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몸의 반응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기록이 아닙니다. 아침에 손이 덜 부었는지, 밤에 한 번 덜 깼는지, 하루가 조금 덜 무거운지, 이 세 가지만 느껴보세요. 신장은 숫자보다 이 변화를 먼저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신장 관리에는 조금 늦었다는 말은 있어도 이미 끝났다는 말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신호를 이해하고 습관을 조정하면 신장은 여전히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이 점은 공감대가 큽니다. 생활 조절이 빠를수록 약과 입원의 시점은 늦춰진다는 것. 그래서 오늘의 선택은 작아 보여도 결과는 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본인만의 정보로 남겨두지 마세요. 부모님, 배우자, 주변 어르신 중 밤에 자주 깨는 분이 떠오른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입원과 투석을 늦추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섹션에서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정리하며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겁주지 않고, 하지만 분명한 방향으로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당신은 이미 신장의 신호를 외면하지 않는 선택을 하신 겁니다. 신장은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대신 매일의 선택을 그대로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99%가 놓치는 초기 신호를 받고 건강하다고 믿어왔던 습관들이 어떻게 신장을 조용히 지치게 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신장은 참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버티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리듬과 여유를 원합니다. 밤에 쉬게 해주는 것, 과한 자극을 줄이는 것,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만으로도 신장은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신장은 아직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원이나 투석은 갑자기 찾아오는 불화행이 아니라 수년 동안 쌓인 선택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반대로 수년 뒤 결과는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만 바꿔도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방향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Day 1, 밤에 한 번 덜 깨는 걸 목표로 합니다. Day 2, 억지로 하던 습관 하나를 멈춰 봅니다. Day 3, 몸의 반응을 조용히 느껴봅니다. 이 작은 흐름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면 신장은 분명히 답을 줍니다. 아침이 조금 가벼워지고 낮에 피로가 덜 쌓이고 밤이 조금 더 이어집니다. 이 변화는 기적이 아니라 회복의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신장은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병원비를 줄이고 자유로운 일상을 지키고 당신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에 맘나웨드한 베이지 담만다이 담메티로우 데이 1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 문장은 누군가를 위한 말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약속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선택을 조금이라도 바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